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2회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이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해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마도 평균적인 최종픽 영상보다는 조금 길이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력이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서 조금 더 순위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투표율도 라이프치히가 받고 있고 정배당도 일단은 받고는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이 초안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겠습니다. 일단 순위적인 부분을 보여주면 순위를 보여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11호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마인츠가 9위로 더 좋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력을 보면 사실 라이프치히의 경기력이 애매합니다. 결정력에서의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오히려 마인츠의 경기력이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라이프치히가 홈이고 마인츠가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 두 팀 다 유럽 대항전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쨌든 지금 리그 경기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라이프치히도 쉽게 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력은 마인츠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홈과 원정에서의 모습이라는 점 라이프치히가 지금 리그 경기만 치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픽에서는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었을 때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레버쿠젠은 4위, 우니온 베를린은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뭐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레버쿠젠의 경기력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 우니온도 이번 시즌 뭐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도 좋고 역습도 좋고 그리고 제공권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좋고 전체적인 경기력은 사실 레버쿠젠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레버쿠젠이 공격에서의 그런 빠른 역습을 봤었을 때는 레버쿠젠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저는 두 팀의 경기는 스타일을 봤었을 때 두 팀 다 역습이 좋고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이런 분데스리가에서 한 경기쯤은 좀 큰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경기가 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레버쿠젠이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은 만약에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니온의 지금 공격적인 모습에서의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우니온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픽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승패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쨌든 레버쿠젠이 낮은 정배당을 받고 있어서 승패 투픽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아르미니의 경기고요. 프라이부르크는 3위, 그리고 아르미니아 빌레펠트는 17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민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르민이의 순위적인 부분이나 경기력을 봤었을 때 2연승을 할 팀은 아닌데 일단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순위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미니가 3연승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승과 무승부 중에서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무승부를 바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아르미니가 이변을 연속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경기까지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르미니가 측면에서의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들이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프라이부르크가 침투나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나 아니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그런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그로이터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그로이터는 꼴찌, 슈투트가르트는 16위 하위권 두 팀의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그로이터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뭐 상대 전적은 슈투트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일단은 이 경기는 슈투트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이터는 사실 뭐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슈투트가르트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역습에서의 템포도 좋고 그리고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좋습니다. 그로이터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경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6위, 도르트문트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프랑크푸르트가 홈일 때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 스타일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도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연무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저는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최종에서는 저는 근데 사실 단통 승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 물론 도르트문트도 순위적으로도 괜찮고 좋은 모습들이 있지만 프랑크푸르트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들이 있고, 배당적인 부분도 저는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의 프랑크푸르트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약했었던 모습이 오히려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 패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서 승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는 승패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승패 방향을 봤었을 때 무승부가 뜨는 뭐 데이터적이거나 아니면 경기력적으로 승패 방향을 봤었을 때 무승부가 뜨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독식에선 그 부분을 바라보고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그안 경기네요. 랑스 대 스타트렌의 경기고요. 랑스는 9위, 스타트렌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그앙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그앙은 뭐 지난번에 리강이 들어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위적으로 더 좋은 팀, 경기력적으로 더 좋은 팀의 그런 정배가 뜰 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랑스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스타트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투표율이 무승부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승패 방향이라면 스타트렌이 순위적으로 더 높고 랑스의 수비를 봤었을 때는 지금 스타트렌이 2연패를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지만 충분히 득점을 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이 경기도 좀 무승부가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배제하고 가져갔는데 독식에서는 이 경기 앞서 말씀드린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 경기처럼 무승부를 생각을 안 했을 때 뜰 때가 좀 있어서 이 경기도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브레스트 대 니스의 경기고요. 브레스트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니스 같은 경우에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레스트가 니스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니스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순위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력적으로도 확실히 니스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나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밸런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통패를 원래 가져가려고 했다가 니스의 배당이 좀 높더라는 부분들 그리고 브레스트가 경기를 봤었을 때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이 경기에 좀 오히려 브레스트 역습에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브레스트의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호펜하임은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경기는 일단은 호펜하임이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아우크스부르크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3연무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 주말 경기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고 호펜하임도 최근에는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수비적으로는 좀 크로스에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좋은 호펜하임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팀 상대로 좀 비비는 모습들도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펜하임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는데 호펜하임이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몰릴 만큼 최근에 경기력이 좋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승무 투픽을 무승부까지 받쳐서 이변을 포함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클레르몽 대 랭스의 경기고요. 스타트 랭스. 클레르몽은 16위, 스타트 랭스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 팀의 뭐 특이 사항은 없고요. 뭐 이 경기 일단은 무승부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무승부를 배제했었는데 이 경기는 좀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두 팀의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랭스도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고 클레르몽 역시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렸지만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패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도 보여주는 경기력은 스타트랭스가 조금 더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메스 대 스트라스부르의 경기고요. 메스는 18위, 스트라스부르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는 지난 주말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스타트랭스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메스 상대로. 이 경기도 일단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스가 보여주는 수비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스트라스부르가 뭐 경기력이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저는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스가 수비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의심 없이 메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바치겠습니다. 투표율이 좀 생각보다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도 있고 저는 스트라스부르도 그렇게 믿을 만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몽펠리에 대 투르아의 경기고요.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5위 그리고 투르아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몽펠리에는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투르아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순위적으로 앞서는 몽펠리에가 리강 특성상 이 경기는 의심이 나올 것 이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투표율도 많이 몰린 만큼 저는 이 경기 의심 없이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쾰른의 경기고요. 헤르타는 11위, 쾰른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중위권 두 팀의 맞대결인데 저는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타는 공간이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쾰른이 생각보다 공간을 좀 수비적으로 많이 내주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헤르타의 공격이 크게 위협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쾰른도 뭐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라서 두 팀의 상황은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서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칼렌이 조금 더 경기력으로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헤르타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낭트 대 모나코의 경기고요. 낭트는 7위, 모나코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낭트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모나코가 왜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 전적에서의 모나코가 좀 앞서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트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순위적으로도 두 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낭트의 흐름이 좋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에선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배당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는 낭트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보험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네, 보험은 12위, 볼프스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험은 2연패, 볼프스부르크는 5연패 및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낮게 책정된 부분들. 볼프스가 경기력이 나쁜 편은 아닌데 결정력이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봤었을 때 이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좀 많이 가져갔었던 팀인데 최근에 뭐 유럽 대항전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경기력적으로도 볼프스가 저는 원정이라는 점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보험보다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볼프스의 경기력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무승부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제 또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